우리의 뇌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결정된 바꿀 수 없는 운명과 같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겪는 경험과 생각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존재일까요? 과거에는 뇌가 성인이 되면 굳어버린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 덕분입니다. 뇌가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혁명적인 개념이죠. 신경가소성은 마치 마법과 같습니다.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자랐는지에 따라 뇌의 구조와 기능, 나아가 삶 전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오늘은 바로 이 신경가소성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배우고 적응하고 또 회복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신경가소성이란 쉽게 말해 뇌의 변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할 때 뇌는 물리적으로 그리고 기능적으로 변화합니다. 이것은 마치 뇌 안에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길은 넓고 튼튼해지고 사용되지 않는 길은 점점 좁아지거나 사라지죠. 스페인의 신경과학자 산티아고 라모니카알은 이미 200여 년 전에 뇌 세포들이 정적인 존재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원한다면 자신의 뇌의 조각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죠. 물론 당시에는 신경가소성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진 않았지만 그의 통찰력은 놀라웠습니다. 뇌는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정원과 같다는 생각의 씨앗이었죠. 뇌가 변화하는 핵심 원리는 바로 연결에 있습니다. 이런 즉 신경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연결망을 이루는데 이 연결 강도가 경험에 따라 조절되는 것입니다. 자주 함께 활성화되는 뉴런들은 서로의 연결이 강해집니다. 이를 장기 강화 작용, 아우치피라고 부릅니다. 학습과 기억의 순적인 메커니즘이죠. 반대로 오랫동안 함께 활성화되지 않거나 관련 없는 신호를 보내는 뉴런들은 서로의 연결이 약해지거나 끊어지기도 합니다. 장기 약화 작용, 어디리 또는 가지치기라고 불리는 과정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새로운 연결, 즉 시냅스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합쳐져 우리의 뇌는 경험에 맞춰 끊임없이 스스로를 최적화하고 재구성하는 것이죠. 신경가소성의 힘은 특히 뇌 손상 환자들의 재활 과정에서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뇌졸중을 예로 들어볼까요? 뇌졸중은 뇌하관 문제로 뇌 일부가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손상된 뇌 영역이 담당하던 기능, 예를 들어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말하는 능력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손상이 영구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신경가소성 덕분에 뇌의 다른 건강한 영역들이 손상된 영역의 기능을 넘겨받도록 훈련할 수 있습니다. 마치 팀 동료가 다치면 다른 동료들이 그 역할을 분담하는 것처럼요. 강제유도, 운동치료 같은 재활 기법은 이런 원리를 이용합니다. 건강한 팔 사용을 제한하고 마비된 팔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내가 하던 팔을 제어하는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물론 쉽고 빠른 과정은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신경가소성은 분명 회복의 희망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신경가소성의 좋은 예입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언어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의 구조와 기능이 실제로 변하죠.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뇌의 특정 영역, 특히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해마와 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대뇌 피질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연구도 있습니다. 복잡한 런던 시내 지도를 모두 외워야 하는 그들의 뇌를 조사했더니 공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특정 부분이 일반인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는 그들이 수년간 길을 찾고 외우는 경험을 통해 뇌의 해당 영역이 물리적으로 발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경험이 뇌를 직접 조각하는 것이죠. 명상 역시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꾸준한 명상 수련은 스트레스 감소뿐 아니라 뇌 구조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명상가들의 뇌를 연구한 결과 주의력, 자기인식,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들이 더 발달하거나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편도체의 활동이 감소하고 의사결정과 집중력을 담당하는 전전두피질과의 연결성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이는 명상이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신경학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뇌의 변화는 유전자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기서 후성 유전학이라는 분야가 등장합니다.
후성 유전학은 DNA 염기서열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환경적 요인에 의해 유전자 발현, 즉 어떤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지가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마치 유전자의 볼륨을 조절하는 스위치 같다고 할 수 있죠. 신경과 소성과 후성 유전학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환경과 경험은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유발하고 이 변화는 뇌 발달과 기능, 신경과 소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의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는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과 관련된 유전자의 후성 유전학적 표식을 남겨 성인이 되어서도 불안이나 우울증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양가 있는 식단, 규칙적인 운동, 긍정적인 사회적 상호작용 등은 뇌 건강과 인지 기능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뇌는 유전적 설계도 위에 환경이라는 물감으로 끊임없이 그림을 그려나가는 캔버스와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가 뇌의 모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어린 시절의 경험은 뇌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기에는 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기 때문에 풍부하고 긍정적인 자극은 건강한 뇌 발달의 토대가 됩니다. 안정적인 애착 관계, 다양한 놀이와 학습 기회, 따뜻하고 지지적인 양육 환경은 아이의 뇌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돕습니다. 마치 비옥한 토양에서 씨앗이 잘 자라는 것과 같죠. 반면 방임, 학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환경은 뇌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 능력 저하, 정서 조절의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위험을 높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신경과 소성은 평생에 걸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의 뇌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을 선택하고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교육, 직업, 인간관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 심지어 우리가 하는 생각과 감정까지도 미세하게나마 우리의 뇌를 계속해서 조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도전적인 취미를 갖는 것은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어 새로운 신경 연계를 촉진합니다. 뇌에게 일종의 운동을 시키는 셈이죠.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인간관계 역시 중요합니다. 사회적 연결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며 뇌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소비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정보에 계속 노출되면 뇌는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기 쉽습니다. 반면 균형 잡히고 건설적인 정보를 선택하고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은 뇌의 과부하를 막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경과 소성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죠.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 유래의 신경 영양 인자와 같은 성장, 인자 분비를 촉진하여 새로운 뉴런 생성을 돕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모두 효과적입니다. 둘째,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입니다. 새로운 언어, 악기, 기술을 배우거나 독서, 퍼즐풀이 등 뇌에 지적인 도전을 주는 활동은 신경 회로를 활성화하고 강화합니다.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 챙김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신경과 소성을 저해하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명상, 요가, 심호흡, 자연 속 산책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넷째, 건강한 식단입니다. 뇌 기능에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홍곡물 등 균형 잡힌 식단은 뇌 세포를 보호하고 최적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다섯째,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입니다. 잠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숙면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섯째,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입니다. 고립감은 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것은 정신적, 인지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어느 하나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과 소성은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뇌는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물론 환경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의 속수무책으로 지배당하는 존재만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할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조성하고 뇌의 놀라운 변화 가능성을 믿고 더 나은 자신을 향한 노력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어려움이 우리의 미래를 완전히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뇌는 당신이 가꾸는 정원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뇌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시작해보세요.